근데 그러셨군요. 이제 네, 꽃꽂이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뭐라 하지? 이게 어디 네. 행사장에 단상에 꽃을 꽂아 달라, 꽃사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 해봤어요. 그래도 돈 경험이 좀 받고 예. 있으십니다. 아, 어디 뭐 교회에서 그런 봉사하다는 게 아니요, 있으신가 뭐 봐요? 이렇게 무슨 협회 이런 행사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여기 적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가? 예. 윤정순 사장님께서는 식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좀 있으시네요. 어떤 식물 지금 키우고 계세요? 다육이를 아시는 분이 선물을 많이 주셔서 네. 집안에 다육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 다육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 물을 줬더니 애가 네.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화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꽃을 네. 많이 키웠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네네. 좋습니다. 예. 뭐 오늘 식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짧게만 다루고 넘어갈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저희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뭐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기셔도 돼요. 네, 뭐 우경화 대표님 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근데 제가 확인을 바로바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채팅창 주소를 이제 알려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엄민현 대표님은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쇼핑몰 창업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네.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답변 주신 분들 위주로 또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만큼 원하는 거 얻어가실 수 있게끔 참여도 많이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30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단톡방에 오시거나 하면 거기서 자유롭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때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잠깐 뭐 제 자랑 겸 소개 겸 이렇게 좀 넣어봤는데요. 여기 4,250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힌트. 이거는 우경아 대표님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건데 4,250개. 블로그? 딩동댕. 네. 블로그 야, 포스팅 개수입니다. 예. 엄청 많이 했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7,489는 뭘 뜻하는지. 출발, 퇴출발? 네. 저한테는 다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2001년 5월 23일 날에 제가 사실 담배를 끊었어요. 아,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 날짜 계산해 보니까 7,489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금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잘한 일 중에서 하나가 담배 끊는 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64일은 제가 이름을 사실 바꿨어요. 예전에 이름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이날 2010년 6월 30일 날 제가 개명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4개를 제가 운영했는데 4개 합친 거 블로그 포스팅 합쳐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쓰기나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히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책 보는 것도 조금 좋아하게 됐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 자랑만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우울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저 인생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네,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 좋은 거 아니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봐 주실 수 있나요? 좀 주관식이라서 너무 어렵나? 네. 김을량 선생님 맞습니다. 자책하지 않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쉼을 주는 것, 네, 다양한 게 진짜 많습니다. 저도 다 이런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저는 20대 초반까지는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30대, 40대가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물론 지금도 가끔은 제가 저를 미워할 때도 있고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 예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제가 딱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의 딱 핵심 키워드를 5글자로 딱 압축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예쁜 모습도 예쁘지 않은 모습도 내가 부족한 모습도 내가 못생긴 모습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응원해주는 게 진짜 내가 나의 편이 언제나도 되어주는 게 안 넘어가지? 예. 그런 게 진짜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은 이게 좀 모자라 보이네. 저 사람은 저게 왜 이렇게 왜 저러지? 약간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못난 모습만 보이는데 그 못난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이제 제가 웬만하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도 않고 또 내가 억지로 내 욕심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불안증도 많고 사실 20대 중반 후반까지도 우울증이 되게 심각해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동안 불면증에다가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되게 체력도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까지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배웠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서 좀 일찍 이른 나이에 사춘기를 제가 좀 잘못 겪으면서 사춘기 때 이제 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가 왜 그렇게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왜 술, 담배를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는 지나간 저의 과거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했었지만 그리고 막 몸도 계속 좀 건강하지 못해서 맨날 면역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신세도 굉장히 많이 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를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더 많이 가꾸고 하게 되면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위대함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과 독서를 습관화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면서 그렇게 저를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전에 내 모습과 같은 분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홍익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측은지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좀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이렇게 왼쪽 사진 보면 되게 빼빼 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20대 중반? 20대 때 계속 그런 게 없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항상 웃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살 때는 이제 어떤 수련 단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우경아 대표님도 그 단 뭐 관련된 거기 평생위원이시기도 하던데 월드. 저도 네 단월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단월드라는 곳이 뭐 하나의 좀 구원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20살 때 당시에. 왜냐면 제가 이제 술, 담배에 쪄들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 삼수까지도 실패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인생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좀 많이 자책하고 그랬을 시기였었는데 그 단학에서 이제 또 그 멘토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멘토님을 만나면서 이제 독서랑 수행이랑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가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또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막 상승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그 나오면 군대 휴가 나오잖아요. 휴가 때 나오면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마라톤 대회를 신청해가지고 5km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체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걸 극복해보고자 해서 5km 마라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3년, 4년 정도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풀코스도 완주할 정도의 또 체력도 갖추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하나둘씩 이렇게 따다 보니까 재미있다 보니까 뭐 70개 이상 자격증, 수료증, 기록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자격증, 수료증에 목매달았나 싶은 생각이 하다 보면 제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제 어떤 부족함을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커버하려고 했었던 그런 거라는 걸 좀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특히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어머니의 특히 아버지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자격증, 기록증, 수료증을 이렇게 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도 이제 어떤 좀 몸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일 프로젝트로 한 80일째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다음 달에 상표 특허를 2개 정도를 내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유별나게 차에다가 이렇게 어떤 랩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있어서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영업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막상 또 부딪혀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창업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2013년도 한 6월 달, 7월 달에 블로그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글을 쓰다 보니 4천 개 이상의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이렇게 제가 식물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꽃집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식물은 지금 이렇게 공기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막 애써 식물을 사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식물이 있으니까 물을 주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물을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는 좀 식물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게 보였던 이유가 어 사람들이 제가 꽃을 팔고 식물을 팔려면 어 사람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키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선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다 보면 그 식물의 특성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지 더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윤정순 선생님도 다육식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육식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창업을 할 때 제 창업 아이템 아까 전에 케이크 화분 잠깐 보셨겠지만 요게 바로 다육식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로 저는 창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육식물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고 이제 뭐 수백 개, 한 300개, 400개 이상의 식물 다 이름 외우고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공부하다 보니까 다육이가 괜히 왠지 모르게 되게 정이 가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정이 갔냐면 다른 식물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육이나 이런 선인장과 식물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되게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이 꼭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맞벌이 하시고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은 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식물이 나로 투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물을 더 가꾸면서 식물을 가꾸는 게 나를 가꾸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도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하다 보면 식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내가 이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창업했을 당시에 좀 많이 힘들고 좀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식물 키우면서 좀 우울증도 좀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그 머리맡에다가 식물을 놓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식물한테 또 인사하고 마치 내 가족처럼 그렇게 식물을 돌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크 화분이고요. 네, 10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총 7가지 맛이라고 해서 딸기 맛, 치즈 맛, 초코 맛, 뭐 민트 맛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맛을 표현해 가지고 네. 네, 다육이 케이크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으로 개발한 건 최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이렇게 쭉 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제 완전 100% 순수한 제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일본에 아는 동생이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해서 그걸 벤치마킹 할 자료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화훼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정도 앞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10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그런 음식 같은 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걸 중심각을 좀 줄인 다음에 36도로 줄인 다음에 10조각으로 해서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살짝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식물도 좀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걸 하니까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좀 뭐 투자금이라든지 마케팅 비용도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2013년도 말에 이렇게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이렇게 저희 그 변리사분이랑 같이 디자인 출원했을 때 이렇게 도면했었고요. 이대강 꽃집이랑 식사 시간은 상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뭔가 이게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과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특허라는 그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 하는데 이게 사실 식물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는 사실 2015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하면서 지원하면서 사실 네, 어, 그, 사실 어플로 개발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어플로 개발하고 싶어서 좀 팀을 좀 구성하고 좀 개발자들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어,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중소기업부,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그 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그 산하의 기관에 있는 건데 약 1억 원 정도의 창업 자금을 주는 되게 큰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채택되고 싶어서 여러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매년 도전했었는데 아쉽지만 좀 최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식물 키우면서 뭐 자기 개발하는 지금의 혹시 챌린저스 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경화 대표님이 방에서 뭐 셀카 인증도 하고 뭐 책장 인증도 하고 그런 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대단하신데 그런 인증하는 거를 앱을 어 앱을 통해서 올리고 그걸 올리면 뭐 100일 중에서 막 90일 이상을 올리면 그걸 나중에 페이백 해주는 거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도전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생각만큼 좀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또 자충우돌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만든 게 식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식사 시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남짓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꽃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빨리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1시간 반으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PPT는 좀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대표님들 보시고 조금 제가 반응 보면서 넘어갈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제가 2019년도에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이제 100일 단위, 100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한 6기 정도까지 하다가 물론 100일 프로젝트 단위로서는 한 6번까지 했었고 이렇게 특강, 원데이 특강으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속된 말로 돈도 안 되고 좀 100일 동안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여기서 흥미를 좀 살짝 잃어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찰나에 우연히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요. 작년 이제 말쯤에 이제 그거를 접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들으면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KBS 이런 데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20,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한테 반려식물 좀 나눠주면서 같이 이거를 식사 시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또 딜레마인 게 정말 어렵고 좀 소외되고 좀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연대해서 그렇게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그 좀 너무 좀 그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 사각지대에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까지도 찾아서 이걸 수강하려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걸 했는데 20, 30대 1인 가구가 아니라 40대, 50대 뭐 주부님도 오시고 또 싱글이 아니라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오시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해 의도가 이게 아니었네.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방향이 달라지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지금 이 식사 시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그 컨셉을 이제 좀 다시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약간 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우경화 대표님을 알게 되어서 또 이번에 또 특강에 잠깐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화분 키우기가 이제 식상하고 재미있을 수가 있으니 식물도 키우면서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보자. 왜냐하면 식물 키우는 거랑 나를 키우는 거랑은 같은 그런 맥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00일 동안 긍정 확언을 같이 하루에 12씩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감사, 미덕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 학원이나 이런 거가 좀 식상하거나 좀 재미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뭐 셀카 인증을 하셔도 되고, 뭐 독서 5분을 하셔도 되고, 운동 5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8기 때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쯤에 9월 3일부터 저는 매일 처음엔 사실 저도 매일 5분 운동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매일 5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30일쯤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그 5분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내가 한번 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9월 3일부터 이제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거기 스튜디오에 예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꽃과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꽃과 식물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경아 대표님도 지금 단톡방에서 3년 이내에 1,000명의 작가를 배출해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섹스 강의 이따가 잠깐 아주 잠깐 이야기할 거지만 저도 똑같은 정말 3년 이내에 1,000명의 작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작년에 섹스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니까 다 소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쓰기 강의는 사실 지금 비중을 거의 줄이거나 거의 안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저를 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저 위주로 한번 책 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잠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책을 2년, 3년 동안 책을 한번 힘들게 고생하면서 써보니까 이게 힘들지만 보람도 있고 이 책 쓰는 과정 중에서 제가 엄청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혹시 책 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저부터 시작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그런 끈기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책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책 쓸 수 있게 저도 알려드리고 여기 우경아 대표님도 책 쓰는 거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경아 대표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각자 자기만의 어떤 저작권이 있는 그런 책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네. 네. 김훈량 선생님 책 쓰기 부분을 먼저 듣고 싶으셨구나. 네. 10시 이후에 힘드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창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조금 뒤로 하고 책 쓰기 이야기를 그럼 먼저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럼 간간히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책 쓰기에 대한 법칙, 이것까지만 넘어가고 2부 할 때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오늘은 사실 제가 이거를 원래 이 식사 시간, 꽃집 창업, 책 쓰기 특강 각각 해도 3시간, 3시간, 3시간짜리거든요. 원래 제가 원데이 특강을 하면 3시간, 3시간, 3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맛배기로 좀 한꺼번에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3시간짜리를 지금 20분에 압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긴 했어요. PPT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된 건데 나중에 또 제 단톡방에서 책 쓰기 특강, 무료 특강이나 1만 원 특강으로도 제가 또 특강 열어 드릴 테니까 아니면 1대1로도 컨설팅 같은 거 의뢰를 해주세요.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뭐 소정의 금액을 이제 납부하시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제 수업이나 컨설팅을 들으시고 도움이 안 됐다 하면 전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듣고 나셔서 좋으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또 주변 분들한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식물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또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냐면 식물 혹시 이렇게 원수 계세요? 원수? 내가 정말 이 사람 진짜 너무 싫다. 이 사람 너무 미워. 진짜 미워 죽겠어, 진짜. 이 사람 생각만 해도 내가 진짜 막 치가 떨려. 이러는 혹시 사람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마음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예. 근데 저는 가끔 되게 정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네. 그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인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에서 조금 이제 약간 패러디해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꼭 식물을 줍니다. 식물을 한번 잘 키워봐라. 그러면 너도 이제 마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좀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식물을 좀 키워봐라 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도 이제 그 방황하던 시기를 거쳐서 이제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엑셀표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제서부터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를 안 적기 시작했는데 여튼 운동이나 독서나 명상이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나를 돌아보신다면 분명히 6개월 뒤, 1년 뒤에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키우면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저는 식물 키우면 좋은 거 100가지 이상 되라고도 될 수 있는데 그중에 또 좋은 거가 뭐냐면 식물을 키우면 이거는 그 영국에 있는 엑스터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발췌해 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인데 실제 식물을 키우면 사람들의 생산성과 창조성과 업무 효율성이 47%, 38%, 45%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식물 키우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시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저 역시도 식물을 키우면서 계속 매년 수입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 이렇게 알파파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수험생들한테도 식물 좋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KBS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식물 키우기에 대한 꿀팁을 오늘 드릴까 하다가 정말 잠깐만 이 부분 넣었는데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5가지가 혹시 식물에 있는 잘 키우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다면 혹시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이상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또 깜짝 선물 하나 드릴게요. 물밖에 모르겠네요. 물. 물. 아, 예. 물갈이? 네, 물하고요. 햇빛. 물갈이. 네. 햇빛, 물, 흙. 네. 네. 더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 남았습니다. 통풍. 네.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햇빛, 물, 흙이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통풍이 중요한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그 외우기 쉽게 빈, 물, 온, 통, 흙 그거라고 말하거든요. 빈물, 운이 아니라 온도. 그러니까 빛이랑 물, 온도, 통풍, 흙 그 5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은 아니지만 외워두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은 게 지금 내 식물이 빛은 충분히 쐬고 있나? 얘가 빛을 좋아하는지 빛을 싫어하는지 아니면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본적인 습성만 아시면 식물 키우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작은 것부터 키워 보시면서 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연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다 알고 사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식물을 키울 때도 얘가 얘 뭐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한번 키워 보시면서 얘가 흙이 물이 얼마나 잘 마르는지 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햇빛을 좋아하는지 이거 좀 경험을 해보셔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겪어 보셔야지 안다. 사람도 그렇지만 식물도 겪어봐야 이 식물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흙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빛도 물도 통풍도 잘 된다고 하더라도 흙이 별로 좋지 않으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맨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식물에 담겨져 있는 흙이 정말 비옥해야 되겠죠. 영양가가 많은 흙에서 키우셔야 이 식물이 오래오랫동안 죽지 않고 또 오랫동안 내 곁에서 내 반려식물로서 나랑 같이 오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흙들 종류 많은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웬만하면 상토 아니면 배양토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에 이제 막 뭐랄까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식물을 심는다라고 하시면 상토로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상토로 심으셨다가 나중에 좀 너무 이제 비대져서 옮기고자 한다면 그때 이제 배양토로 그때 분갈이 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뭐 펄라이트라든지 코코피트라든지 어떤 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골고루 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상토나 배양토 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저희 식사 시간 시즌 11 그린 파티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오늘 방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시면 11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5분까지 선착순으로 무료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상당의 식물을 화분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화분은 필요 없다. 그러면 세미나만 듣고 싶다 하시면 그냥 세미나만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때 좀 더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에 시즌 화분은 이 화분에 이 디자인 문구가 들어가서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작은 요렇게 이거는 저번 달에 보내드렸었던 화분인데 이번 달에는 그 아까 보셨던 이 디자인으로 여기 앞에 디자인 되어 가지고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식재되는 이게 식물은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스투키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투키 아니면 그 테이블 야자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 자세한 식물은 다음번에 저희 세미나 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55분이네 벌써.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 시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라이프 세이버스라고 해서 SAVERS가 이 각자 이 약자예요. 그래서 명상, 학원, 시각화, 운동, 독서, 감사 쓰기 이 6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게 라이프 세이버 우리들의 어떤 그 뭐랄까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 식사 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 이렇게 키우기 시작 그리고 기본적인 이 라이프 세이버 SAVERS에다가 좀 더 추가가 됐어요. 8월 달에는 청소, 9월 달에는 금주, 뭐 10월 달에는 식물 키우기 이렇게 뭐 조금씩 추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식물은 저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식물 부자인 것 같아요. 식물이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식물 부자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부자 또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많은 걸 주셨네요. 11월 10일 날 생일이세요? 강지영 선생님도 11월 생일이셨고, 그럼 신청하세요. 예,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그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생일이신 분들은 화분까지도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예, 거침없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거 앞에 너무 제가 식사 시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근데 뒤에 질문을 제가 좀 나중에 좀 덜 받는 걸로 하고 우경화 대표님 이거 9시 아니 10시 20분까지 해도 됩니까 혹시? 네, 괜찮아요. 오버도 괜찮아요. 네. 네. 사실 이거 대표님들한테 진짜 돈 조금이라도 용돈벌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 PPT 만드느라고 자료 좀 했는데 하여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2부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부 시간은 5분 만에 꽃집 쇼핑몰 뚝딱 만들기인데 이건 사실 제목들 제가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솔깃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한 것도 있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5분 만에 쇼핑몰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당장 수익 창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뭐 한 개 팔면 9천 원에서부터 뭐 만 원, 2만 원부터도 이렇게 그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책의 목차예요. 5장, 6장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제 책을 보시게 되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5장에서 6장에서 제 책이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 꽃집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5장에서는 무자본 꽃집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샵 쇼핑몰 창업에 대한 이야기랑 플라템 쇼핑몰 창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쇼핑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둘 다 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둘 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도 시간만 조금 있으시다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플라체인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라체인이라고 하는 게 야 너도 창업할 수 있어 하면서 꽃비답 창업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설명회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협력 기관에서 플라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창업 설명회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했던 거고 플라체인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도 제가 꽃집을 하면서 저 혼자만 이제 이걸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 꽃집을 프랜차이즈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매장이 계속 늘려가려면 그거는 어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쇼핑몰을 하나씩 하나씩 더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만든 쇼핑몰이 만약에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걸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걸 하는 이제 또 어떤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부산에 있는 어떤 그 또 능력 있는 대표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찾아갔고 거기에서 하는 교육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몇 년 앞서서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단지 실제로 이거 한 만 장 이상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홍보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창업 비용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만 7천 원, 5만 5천 원이었었어요. 매달. 그 정도 매달 얼마씩의 비용이 마치 월세를 내듯이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의 돈을 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만 원, 2만 원만 내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을 부르는 이대강 플라워라고 해서 제 쇼핑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 400개 이상의 상품이 있어요. 화환부터 꽃다발도 있고 꽃바구니 있고 관엽식물 이렇게 해서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격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느냐? 어, 대표님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들여도 이 쇼핑몰이랑 인트라넷이랑 어떤 정산 시스템, 홍보물 디자인 그리고 돈을 11,000원을 내면은 대표 번호 1811에 땡땡땡땡이라고 한 대표 번호도 이제 발행해 주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대신 받아줘요. 콜센터 직원이 거기 부산에 이제 본사 서면에 있는데 어, 거기를 제가 또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되게 많아요. 30명, 40명 이상 여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 전화를 받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다 받고 응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대표 번호가 있으면 그 콜센터 직원들이 다 전화를 하는데 나는 그냥 내 쇼핑몰을 여기저기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만 하면 되고 홍보만 하면 되는 건데 요즘에 SNS가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다 이제 널리 이렇게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직이랑 프로가 있는데 가입비나 관리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판매 금액의 15%를 이렇게 어떤 수수료 개념으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점포, 무자본, 무창고, 무재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주변에 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어디 단체에서 뭐 이렇게 꽃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대신 맡아서 이렇게 오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조직에 있다, 협회에 있다.
우경화 대표님은 지금 1인 기업 협회 앞으로 계속 쭉쭉 뻗어 나가실 텐데 협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축하나 이런 행사들 많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 꽃 주문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한테 하셔도 되고 저한테 안 하시고 직접 이건 사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저는 사실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린 이유가 그냥 대표님들 쇼핑몰을 창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표님이 창업을 하시고 나서 그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옷을 거기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 15%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꽃 주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15% 가져가야 될 그 금액을 15% 마진을 받아야 될 걸 대표님들이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15%를 내가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내가 홍보하거나 영업을 하면 15% 마진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간만 있으시다면. 그래서 이건 제가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저도 어저께 아는 대표님의 어디 그 사장학교에 있는 어떤 대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하완 10만 원짜리가 하나가 이제 그게 됐는데 6만 원짜리 화환이 최저 가격이거든요.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6만 원짜리 하나를 만약에 파신다라고 하면 15%에 해당하는 9천 원이 내 수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프리랜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없어도 되고요. 9천 원에서 3.3% 떼면 한 300원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8,700원이 다음 달 20일에 입금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만약에 뭐 한 개 팔면 9천 원인데 만 10개 팔면 9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내가 10개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한 달에 9만 원 정도의 그걸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오늘 나는 100개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죠? 6만 원 곱하기 100개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6만 원, 한 개면 6만 원, 10개면 60만 원, 100개면 600만 원 매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600만 원 매출이면 그 중에서 이제 또 15%니까 90만 원 매출, 90만 원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몇백 개도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약간 인맥도 있어야 되고 영업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어민원 대표님도 이거 해보긴 해보셨죠? 근데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 꽃집 창업 이거는 진입 장벽이 낮지만 그만큼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근데 내가 인맥이 좀 있고 약간의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게 있다. 그 꾸준히 오더를 받을 수 있다 하면은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 신청서는 제가 원하시면 따로 받을게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거나 단톡방에서 예전에는 이게 옛날 양식인데 신청서를 이렇게 막 수기로 써가지고 팩스를 보내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성함이랑 그리고 성함, 연락처, 꽃집 상호만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 플라체인 본사 인사팀으로 해서 총무팀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넘겨드리면 아마 그 자동 그 신청서가 모바일로 갈 거예요. 그럼 모바일로 모든 걸 다 처리한 다음에 계좌번호랑 뭐 신분증 확인만 하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샵 이야기도 잠깐 이제 제가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쇼핑몰을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플라체인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샵 쇼핑몰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으신가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샵 쇼핑몰을 통해서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또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도 쇼핑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우리샵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이버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팜 통해서 뭐 물건을 올리고 거기서 물건을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 분 없으신가요? 저도 네이버 스토어팜에 한 100개 이상 상품 올려서 이렇게 좀 판매도 해보고 했지만 거기엔 내가 올린 것만 팔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올린 거에 대해서 뭐 마진 내가 만약에 뭐 3만 원에 떼와가지고 5만 원에 판다? 그러면 2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우리샵 쇼핑몰 플랫폼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도 여기 우리샵이라는 플랫폼에다가도 한 50개 이상 제 꽃이나 이런 거 올렸어요. 당연히 내 거 나가면은 당연히 소득이 생기겠죠. 근데 이 쇼핑몰 플랫폼은 왜 설명드리냐면 내가 아이템이 없어도 꽃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도 마치 이거는 온라인 신세계 백화점을 갖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네,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처음에 4년 전, 5년 전에 입점할 때만 해도 여기에 한 5천 개, 10,000개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10,000개가 좀 안 됐었어요. 10,000개, 20,000개쯤 됐는데 지금은 이 쇼핑몰에 보시면 농수산물부터 생활용품, 패션, 잡화, 뭐 인테리어, 가전, 가구, 뭐 책, 이렇게 꽃 배달 관련된 거 해가지고 총 지금 한 몇 가지가 입점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정도? 어, 지금 한 1,700만 가지 이상의 지금 여기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천만 개가 조금 덜 되는데 여기엔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는 이거 제가 올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올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쇼핑몰을 만듦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간편 가입을 통해서 창업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런 거를 내가 이 링크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공유만 하면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상품을 내가 대신 판매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또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9천 원 중에서 사실 마진이 크진 않지만 뭐 한 몇백 원에서 몇십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어떤 그런 중간 내가 소개를 한 거니까 그 정도의 약간 마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게 단가가 작거나 이런 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그런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청국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치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은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달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반복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은 저는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김치를 자주 시켜 먹어봤지만 이런 거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내가 소개를 했는데 됐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소득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을 안 들이면서도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진입정병이 낮기 때문에 이걸 또 하시는 분들도 예, 본인이 만드는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2천만 가지 올려놓은 걸 가지고 내가 그냥 대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쉽게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아이템을 내가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사실 이런 건 네트워크 다단계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랑 비슷한 그런 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옆에서 한 몇 년간 봤는데 합법적이고 뭐 다단계법 다 지키고 있고 뭐 아이템들도 다 배송도 다 잘 되고 아이템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해서 소득을 보다가 저는 이 쇼핑몰엔 좀 집중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꽃만 하고 꽃집 창업 컨설팅만 위주로 하자 해서 이 쇼핑몰은 사실 막 엄청 막 전력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우리샵 쇼핑몰 이 플랫폼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이 100억을 돌파했고 또 소비자 만족도 대상에서 여러 가지 상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다른 거 잘 못하고 그냥 매일 3시간씩 SNS 홍보만 했는데 이 송덕준 사장님이라고 이분 되게 전설의 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지금 5년 동안 어디 출근도 안 하시고 SNS로 매일 이거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맨날 하루에 3시간씩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여기저기에다가 홍보만 하시는데도 하루에 수당이 300만 원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인쇄 소득이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내가 그냥 이거 그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이것만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이
뭐 계속 쌓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템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나한테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톡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꾸준히 하신 분들은 뭐 연봉 2억도 넘고 그 요거 다 제가 오늘 확인한 거거든요. 그 사장님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지금 요즘에 얼마 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11월 달에 그 쇼핑몰 인쇄 소득으로만 해도 뭐 300만 원 벌었다, 뭐 얼마 벌었다 막 자랑하시는데 살짝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아이템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 쇼핑몰 플랫폼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약간의 뭐 그냥 뭐 1, 20만 원 정도의 약간 투자 좀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투자 대비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시 13분이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쇼핑몰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거나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백백백 법칙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네.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네. 잠깐 중간에 잠깐만요. 혹시 질문 없으셨죠? 계속 쭉 해도 되죠? 네. 네. 자, 백백백 법칙이라고 하면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그럼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본 적 있냐? 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약간 양심적으로 말하면 한 2주, 3주 베스트셀러였다가 그 3주 지나니까 이게 딱지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3주라도 베스트셀러 작가는 작가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천 부 이상은 팔린 것 같아요. 예, 4천 부 이상 팔렸고요. 전자책도 꾸준히 나간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좀 협소한 그런 이 분야 자체가 꽃집 창업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되게 좀 협소한 그런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책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책 컨텐츠가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제 자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쓴다고 하면은 꽃집 창업에서 조금 더 범주가 좀 넓은 독자층이 좀 더 많은 걸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잠깐 갔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백백백이라고 하는 숫자가 혹시 뭔지 이미 조금 예상이 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왜 백백백이 뭘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또 아까 전에 첫 번째 최영희 선생님 맞추셨고 두 번째 또 맞추신 분 누구셨지? 제가 뭐 간단한 그 기프티콘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기는 또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 좋으셔서 후기 남겨주신 분한테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 수 있고요. 보내드릴 거고요. 100일 동안 쓰기. 네, 맞췄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100은요.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했었던 건데 혹시 우경화 대표님도 책 쓰기 지금 개인저서 쓰시고 공저도 쓰셨는데 네. 혹시 개인저서 쓰실 때 초고 쓰시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 걸렸어요? 지금 아직 개인 저서는 준비하고 있어서 딱히 네. 뭐 모르겠네요. 아, 예. 아직 진행 중. 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저서를 쓸 때, 제 책이 한 350페이지 분량인가? 근데 그러니까 책으로는 35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원고 투고할 때는 한 4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냈는데 거의 3분의 1은 이렇게 쳤어요. 거의 500페이지 정도 책을 썼는데 편집자가 한 100페이지 이상 분량을 날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독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초고를 쓸 때요. 초고에 쓰는데 걸린 시간이 진짜 딱 거의 10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책이 종이책 이렇게 했을 때 한 350페이지 분량으로 되려면 A4 용지로 해서 한 몇 페이지 정도가 돼야지 이 350페이지 내외 분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표님들?
A4 용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A4 용지로 한 몇 장이면은 책 한 권이 나올까요? 아직 김을량 선생님, 최영기 선생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이에요.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장에서 120장 정도가 되면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저도 책 쓰기를 어디 전문 기관에서 배웠는데 뭐 치읓으로 시작하는 그런 책 쓰기 코칭 회사에서 배웠는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책을 쓰면 초고를 쓰면 100일 뒤면은 책 한 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 법칙이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일단은 돈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100일 만에 초고가 완성됐는데 저에 있었던 반에 있었던 예. 네, 100시간에 하면 정말 대박이죠. 근데 A4 용지 한 장을 한 시간에 다 못 써요. A4 용지 한 장 다 쓰려면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네, 두세 시간 정도는 걸리시기 때문에 또 빨리 쓸 때는 탄력을 받을 때는 어떨 때는 한 시간 만에 한 장을 다 쓸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장 쓰는데 두세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하루에 한 시간씩만 책을 쓰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한 시간에 A4 용지 한 장을 다 못 쓰니까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갔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2시간, 3시간 걸려서 한 장을 쓰고 어떤 날에는 뭐 8시간, 10시간 주말에 시간 좀 많이 있을 때는 8시간, 10시간 걸려가지고 A4 용지 2장, 3장을 막 적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날에는 한 장, 어떤 날에는 3장, 어떤 날에는 정말 못 쓰겠다 하면 0.5장 이렇게 되니까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초고가 한 110장 정도? 112장이었나 그때? 그 정도 초고가 딱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초고를 딱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퇴고를 하고 이제 했는데 첫 번째 100이라는 거는 100일 동안 초고를 무조건 완성해라. 그게 제 첫 번째 말하는 백백법 중에서 100일 동안 제 개인 저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공절 쓰신다라고 하면 뭐 10일 만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10일 만에 그 초고를 다 쓰신 분도 있어요. 그 정말 초인적이신 분들. 그 우경아 대표님 같이 정말 어떤 정말 몰입하시는 분들은 뭐 열흘 20일 만에 A4 용지 100장을 쓰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김세혜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저랑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 예. 그 제가 미래지식 출판사에서 박수길 대표님 통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그 같은 출판사에서 책 쓰시는 분이 김세혜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예. 뭐 내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책 제목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뭐 3주 만인가 한 달 만에 초고를 나섰다고 했던가 그런 분도 가끔 예외적으로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0일 동안의 초고를 다 쓰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일 동안 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퇴고를 하는데 100일이 걸린 게 아니라 저는 300일, 400일 이상이 걸렸어요, 사실. 제가 초고는 조금 빨리 쓰기는 했는데 퇴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갑자기 책 쓰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중간에 제가 그 뭐랄까 책의 목차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목차가 바뀌게 되면 좀 책을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목차가 바뀌게 되면서 좀 흐름이 맞지 않아서 한 책을 다시 썼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반 정도를 다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100일 동안 초고를 쓰고 또 100일 동안 퇴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0은 뭘까요? 한번 대충 한번 찍어 보실래요? 초고 100일, 퇴고 100일 그리고 또 100은 뭘까요? 이건 제가 했던 건데요. 투고인가요? 투고?
어,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투고 맞습니다. 그 제가 그냥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리는데 제가 딱 100군데만 투고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투고를 했는데 사실 저는 100군데를 투고했었는데도 사실 그 러브코리아 그 오긴 왔죠. 러브콜이 한 100군데 투고하니까 한 네다섯 군데에서 그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제 편집자들이랑 출판사 대표를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또 작가님은 우리 출판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어그러지고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또 대표님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출판사 사정상 작가님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자비를 더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책을 한 500권 정도나 뭐 1,000권 정도는 사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고 빚이 9천만 원 정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저는 책 쓸 때가 제일 좀 배고플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돈도 없고 뭐 하니까 저는 공짜로 내주는 거 아니면 책을 출판할 수가 없다. 지금 그때 알바를 2개, 3개를 하면서 이제 뭐 편의점 알바랑 맥도날드 알바랑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꽃만 가지고는 소득이 잘 안 됐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100군데 제가 여기 100이라고 했지만 최소한에는 100군데 정도는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100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100군데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출판사 그 이메일 주소 그게 있거든요. 어디서 크몬 같은 데라든지 어디서 팔기도 해요. 출판사 그 투고하는 이메일 주소가 쫙 정리되어 있는 거 한 5만 원, 8만 원에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네이버나 어떤 구글 같은 데 그걸 가셔가지고 그 대표님들이 쓰시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 뭐 자기계발 도서 그 전문 도서 그런 것만 하는 이메일 주소가 쭉 수집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시면 그때 제가 출판사 DB 수집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저도 또 갖고 있고요. 저도 지금 출판사 그 이메일 주소만 뭐 한 몇백 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투고했었던 그 이메일 주소만 아마 대표님들이 해도 아마 어디 한 군데는 되시지 않을까, 한 군데 이상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개인저서 종이책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저서를 썼지만 되게 힘들어서 다음번에는 좀 공저로 한번 갔다가 다시 개인저서 쓰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음, 다 빨리빨리 다 드렸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10시 반이 오버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냥 설명드릴 텐데 아까 이야기하는 백백백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책 쓰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이 책을 왜 써야 되고 왜 써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 동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간절함으로 결국에는 책을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 그 동기를 잡고 초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루 1시간 매일 꾸준히 쓰면 진짜 누구나 쓸 수 있으세요. 하루 1시간 매일매일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어디가 아프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하루에 1시간만 쓰겠다. 그럼 그 1시간이 마중물이 돼서 2시간도 쓰고 3시간도 쓰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카테고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 내가 경제 경영, 유통 창업, 창업 실무 저는 이쪽이었거든요. 창업에 관련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했는데 이쪽에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 예스24시 이런 데 들어가서 요즘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해서 독자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특히 제가 이거 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다면 요즘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이랑 겹쳐져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한번 리뷰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리뷰 보시면 독자들이 이거 친일파 열전?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찾은 건데 뭐 럭키라고 하는 책 리뷰 52, 86개 보시면 물론 좋은 댓글도 있지만 안 좋은 댓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뷰 같은 거 보시면서 독자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유사 도서, 경쟁 도서를 분석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 쓰기에 돌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책 쓰기나 어떤 1인 창업이나 어떤 그런 창업이나 그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쓰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어떤 책을 요즘 내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책 쓰면서 다양한 책 쓰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유명하시죠? 이은대 작가님. 이은대 작가님 책도 저도 봤고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 이 막노동꾼 서울대 나오셨는데 막노동 하시다가 책 쓰면서 알코올 중독도 해결하시고 어떤 그 뭐랄까 여러 가지를 글 쓰면서 책 쓰면서 극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은대 작가님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또 출판사 대표님도 저도 좀 몇 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혁백 작가님이자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여기 김준호 대표님도 실제 저도 뵙고 뭐 양원근 대표님도 엔터스 코리아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양원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엔터스 코리아에서 책 쓰기 수업을 들으려고 하다가 저는 딴 데 가서 들었는데 요즘엔 책 쓰기 가르치는 기관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랑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기획사 똑같잖아요. 어떤 프로듀싱을 해주느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컨텐츠가 잘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출판사 대표님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소통해 보시고 내 책을 정말 내 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출판사 대표님들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엔 책 쓰기 관련된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 쓰면서도 좀 약간 조금 좀 힘들다, 좀 에너지가 딸린다 하면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글쓰기, 책 쓰기 그런 특강 같은 것도 보면서 많이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왜 책을 쓰시려고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랑 세상이 원하는 메시지가 이게 잘 교집합으로 잘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때 저는 베스트셀러가 탄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걸 그래서 책 작가가 된다라는 거는 뭐랄까 종합 예술인이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방면으로도 또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독자들과 소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책 쓰기에 관련된 거는 뭐 유광현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어떤 12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거를 1기, 2기까지 운영을 하다가 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책쓰기 수업을 제가 조금 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썩히면 아쉬운 제 역량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경아 대표님이랑 같이 조인트해서 어떤 책쓰기 과정을 같이 만들어서 또 우경아 대표님은 전자책 하는 거에 또 전문가시고 지금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리큘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종이책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같이 조인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책쓰기 컨설팅을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컨셉이랑 기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의지랑 동기부여, 간절함 이것만 있으면 책은 나올 수 있다. 저도 보면은 매일매일 책 쓴 거, 초고 쓴 거, 퇴고 쓴 거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린 다음에 카페에다 계속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보시면 뭐 10분 경영 포스팅도 하고 퇴고 97일차 퇴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책은 완성됐던 것 같고 이렇게 투고 주소록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제가 질문을 따로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10시 33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걸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게 크리스 가드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윌 스미스 주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저도 영화를 좀 봤어요. 근데 이 크리스 가드너 이분이 노숙자이고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제 어떤 또 우연한 기회에 그 인생 역전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내가 나를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자기 사랑 이야기했지만 매일매일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한테 최고의 기회를 매일매일 내가 어저께 실패하고 어저께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나한테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좋은 선물을 좀 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매우 유익하고 이 다양한 주제로 우리 귀한 특강해 주신 우리 영 대표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참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한 몇 분 시간이 있으니까 뭐 편하게 뭐 질의응답 있으신 분 해주시겠어요? 네, 화면 켜도 괜찮고 뭐 채팅 창도 괜찮고 네, 음성도 괜찮고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그죠? 식물도 그렇고 꽃집 창업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네요. 질의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은 사진 하나 좀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제 프로그램 광고 좀 하고 마무리를 네. 하나 둘 셋 해야겠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사진이 자 하나 둘 셋. 누가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대표님?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네, 김울량 선생님께서 책 내기 위한 글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 제일 빠르고 쉬운 출간 방법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책 내기 위한 글이 블로그 포스팅으로 쌓여지신 건가요? 어떻게 모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물론 전자책이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도 있고 PDF도 있으시구나. 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시라면 책을 굳이 빨리 내시려고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집필하는 그 1년, 2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스스로가 많이 그 명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때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어떤 수익 판매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빨리 책을 내시는 게 맞는데 그냥 길게 보고 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답변이 네, 되셨는지 답변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네, 우리 또 궁금한 거는 우리 대학 대표님 뭐 톡방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질문 주시면은 답변 잘 드릴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저희 그 책 쓰기 몇 가지만 한번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가지고. 화면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아까 우리 이대강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제가 이제 전자책 출판을 메인으로 하고 있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전자책 내고 작가 되고 네이버 인물 등록하신 분이 한 90분 넘으셨고, 저는 3년 내에 1000명 목표를 하고 있죠. 이제 전자책 사주 과정 통해서 이렇게 ISBN 코드를 발급받은 책을 출판하고 평생 인쇄가 받고, 예, 그리고 네이버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요거 지금 3기 모집하고 있고요. 예, 물론 1:1 코칭도 다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뭐 많은 분들 후기도 있고, 예, 이렇게 요 과정은 4명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다음을 책을 내셨고 표지드리고요. 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도 있고요. 저희 이제 그림책도 과정이 있어요. 그림책을 ISBN 받아서 전자책으로 만드는 이런 사주 과정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림책 대표님이시고요. 저희 부방장이시면서도 이것도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서 ISBN 코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인물 등록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4주짜리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또 이제 평생 인쇄가 들어오죠. 저희 알라딘 교보 등이 다 판매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종이책 공저를 매월 한 권씩 만들고 있어요. 녹화할 때는 다시 느리네요. 네, 종이책 공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테마는 리얼 시리즈라는 주제이고요. 이미 1편은 아이고 이제 나왔다. 이제 30명이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직업들을 소개하는 책을 이렇게 30분의 작가들이 썼고요. 예, 이 책도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에 등재가 됐네요. 예, 많은 분들이 다 인물 등록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신 모습을 담았고, 느리네요. 아이고. 넘어가고, 이제 2편은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7명이 원고를 써서 출판을 했죠. 되게 느리네요. 오늘따라. 잠시만요. 가지고 일단 이게 느려가지고 커졌다. 예, 요 우리 엄마라는 책이 이미 출판이 됐고 판매가 중에 있고요. 커졌네 화면이. 어떻게 커졌네 화면이. 잘못 눌렀나 보네. 네, 여기 우리 엄마라는 책이고요. 왜 이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네, 여기 우리 엄마라는 책이 출판됐고요. 지금 3편은 우리는 1인 기업가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다 저희가 썼어요. 그 출판사 지금 다 넘겨서 이제 편집 중에 있고요. 이렇게 느린 인터넷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4편은 이런 취미 어때요? 16분 모여서 원고를 다 거의 쓰고 있고, 이것도 이제 12월 초 출판 예정이고요. 이거 커졌네. 5편은 잘 보이시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 5편은 이제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모집, 이건 취미에 대한 거고, 5편은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주제로 작가님들 모아서 공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모객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꼭 큰 돈 아니어도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번 경험을 있으면은 다 참여 가능하죠. 저희 프로젝트는 한 2달이면은 책이 나오고요. 77장씩 쓰기 때문에 그 분량은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고랑 문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대신 종이책 50권 포함되어 있죠. 내 책 그냥 내 돈 놓고 사는 그런 가격으로 책 내고 작가도 인물 등록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1, 2까지. 몇 진행해요. 뭐 다음 주제는 뭐 건강에 대한 거, 그다음은 성, 그림책, 마음의 병, 죽음 다양한 주제가 있으시니까요. 네, 함께 하시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빠르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책 내고 작가 되고 인물 등록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죠. 아이고. 네, 우리 이달 편이 뭐 너무 강의도 애쓰셨고요. 우리 나머지 궁금한 거 톡방에서 계속 질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이당 대표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강의 소감 한번 해주시죠. 이당 대표님 오늘 강의 네. 소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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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급작스럽게 이 강의가 잡힌 거라서 좀 약간 되게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다시 PPT를 만들고 강의를 하면서 쫙 정리가 되면서 이 강의 이렇게 좀 더 다듬어서 다음 강의 때도 계속 해도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매우 유익하고 좋았고 나중에 좀 긴 시간에 해서 언제 클래스나 좀 위로를 해도 되게 필요한 분들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너무 알차고 좋네요, 내용이. 정말요?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오늘 뭐 블로그 후기 남겨주시면 또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는 우리 뭐 후기는 우리 강사님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뭘 배웠고 들은 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후기는 우리를 위해 쓴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써서 오늘 배운 걸 다 흡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방은 끝나면 후기가 제일 많이 올리는 방이 저희 방이에요. 보통 뭐 1000명 후기 한두 개 안 올라오잖아요. 저희는 뭐 400만 안 되지만은 보통 만 올 때 10개도 올라 10개, 8개 올라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와. 그만큼 제가 먼저 쓰고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 후기를 되게 잘 써요. 예. 나를 위한 건 나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유튜브 검색 우경아스타 하시면은 650개 넘는 영상에 바다에 빠져서 못 해나실 겁니다. 그래, 아무튼 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책을 75권 정도 만들고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뭐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죠.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끝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한번 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네, 봬요. 편히 쉬세요. 네, 안녕히 이 주무세요. 대표님 저것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좀 천천히 나갈게요. 네. 네. 그 김승호 회장님 사장학 수업 들으셨잖아요, 일기. 네. 그거 지금도 해요? 지금 아마 11기가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거 들으신 분 몇 분 계셔서 관심이 가는데 그거 한국에서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김승호 회장님이 10기까지는 한국에서 하고 네. 그러고 이제 한 1년 동안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여행하셨잖아요. 1년 동안에는 아마 최고급 비행기로 아마 여행 좀 하시다가 지금 네. 거의 1년 만에 지금 11기를 모집하신 걸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또 계획